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의 하나인 급성 심근경색. 한국인 돌연사의 주범으로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자, 이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전 단계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좁아져서 이 심장 근육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협심증인데요. 찌릿하거나 답답한 가슴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주는 위험 신호, 협심증. 이번 온에어 닥터스의 주제입니다. 심장은 순환계의 중추기관으로 끊임없이 혈액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면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주먹보다 약간 큰 심장은 1분에 60회 정도 심장 근육을 수축하며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죠. 협심증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협착돼 심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심장 근육이 2차적으로 허열 상태에 빠지게 되고 관상동맥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흉통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몸이 움츠러들듯 혈관도 수축이 심해져 협심증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협심증을 제때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좁아진 관상동맥이 막혀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장이 보내는 경고, 협심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장 질환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질환 설명부터 좀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협심증은 일단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라든지 다른 것은 다 정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환자분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감이 심해지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 자체의 혈류 공급이 혈관 안에 생기는 찌꺼기, 그러니까 저희가 동맥경화반이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에 의해서 혈류 흐름이 제한이 될 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그 종류 중에는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처럼 실제로 혈관 안에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서 발생하는 상황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혈관에 어떤 이유에서건 갑자기 수축이 생기게 되면 역시나 찌꺼기가 생겨서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과 비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이제 저희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지만 네. 치료 방법 자체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안정형, 불안정형 협심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게 협심증이다. 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건강검진이나 다른 검진을 하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일정량 이상의 운동이나 활동을 하실 때 없던 호흡곤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을 선행으로 하면서 어깨나 등, 다음에 목 쪽으로 생기는 방사통증이 같이 생길 때 저희가 협심증을 의심을 하고 추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협심증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서 2020년 67만 4천여 명이 됐습니다. 이 중 성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40만 3천여 명, 여성이 27만 1천여 명으로 남성이 전체 협심증 환자의 약 60%를 차지했는데요. 연령별 협심증 환자 비율은 70세 이상이 44.4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60대가 31.45%, 50대가 17.01%를 차지하며 50대 이상 연령대가 전체 진료 인원의 92.94%를 차지했습니다. 협심증 환자 통계를 살펴보면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심장 건강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 질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바로 팩트체크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보통 이제 고령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안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요즘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 자체가 보통 운동이나 이런 거에 많이 제한이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협심증의 발병 시기가 일러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내가 가슴 통증이 있는데 하지만 그 젊은 나이 중에서도 요즘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인구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서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꼭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갑니다. 커피나 칼슘제 복용은 심장에 안 좋다. 사실 커피가 기호식품이잖아요. 많이들 드시고 나이가 들수록 또 칼슘제 복용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진짜 심장에 안 좋을까요? 확인해 주시죠. 일단 이 항목도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항상 저희가 뭐 커피든 기호식품이든 아니면 영양제, 다른 타 약제는 일단 항상 적당하게 복용하시고 적절한 시기에서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적당한 양을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커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드립 커피라든지 적정량 이상의 적정 정도는 기호식품으로 충분히 즐기셔도 별로 제한이 없으실 것 같고 칼슘제 복용 역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검사에 근거해서 복용을 하신다면 저희 심장질환이랑은 그렇게 제한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와인과 반신욕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 저도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일단은 이것도 오해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와인의 경우에는 레드 와인을 보통 저희가 의사들이 설명을 하는데 유명한 얘기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사람들이 뭐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다른 서양 사람들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레드 와인 섭취량이 많아서 허혈성 심질환에 조금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와인의 경우에는 폴리페놀 같은 혈관에 그러니까 유용한 인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 허혈성 심질환에는 어느 정도 약간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양이 과한 경우에는 다른 알코올과 연관된 다른 질환의 유병률이 프랑스 사람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와인 자체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보호가 되고 뭐 좋다 이거는 조금 오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반신욕 자체도 사실 아까도 2번에서 설명드렸지만 적정선에서 뭔가 반신욕을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혈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양이 과하게 되고 정도가 심하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이 과한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그 양이 참 중요한데 그게 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방과 관리법에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사례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환자. 가슴 통증은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이 발생한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발생된 증상은 아닌지 정확한 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검사하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찍어갔던 피상에서도 당장 뭐 시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약물 치료 쭉 하시면서 지금처럼 건강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노화로 혈관의 노폐물이 축적되기 쉬운 데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같은 동맥경화 위험인자를 질환으로 가지고 있다면 협심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환자분의 병력 정치, 신체의 검진이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갖고 계신 병력 중에 저희 동맥경화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들이 있으시다면 1차적으로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핵의학 검사 등이 기본으로 설정이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이 운동부하 검사나 다른 핵의학 검사 이후에 검사가 실제로 협심증이 많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의 평가를 위해서 요즘에는 관상동맥 조형 CT라는 방법이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청취를 했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불안정형 협심증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다면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고를 하고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 중 심박수와 혈압, 심전도 변화 등을 측정해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운동 부하 검사. 운동성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검사인데요. 특히 안정 상태에서 알아내기 힘든 협심증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심증으로 진단되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1차적인 치료는 기저질환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고 혈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적정 목표치에 맞추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면 이에 더해서 혈관 확장제라든지 나머지 협심증에 해당되는 약물을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항상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 및 실제로 혈관의 협착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권고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좁아진 혈관을 찾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스텐트 삽입술 같은 직접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협심증은 방치할 경우 좁아진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들이 물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잘 하는 것도 목표지만 심근경색으로 진행하기 직전 단계에서 빨리 발견을 해서 병을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의 예후에도 훨씬 더 이롭다고 하겠습니다. 협심증과 관련해서 기억하면 좋을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닥터스 픽. 자, 박일 심장혈관 센터장님이 꼽은 닥터스 픽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주시죠. 제가 선택한 닥터스 픽은 금연입니다. 금연을 꼽아 주셨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도 좀 알려주시죠. 제가 금연이라고 키워드를 픽한 이유는 흡연이라는 것 자체가 동맥경화의 주범이 되고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흡연을 지속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질환의 진행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 담배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워드를 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께 금연을 권고를 하지만 정말 힘들어하시고 정말 애석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참 중독성이 강하고 끊기 힘든 것이 담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혈관 쪽 질환에도 정말 문제가 되지만 이 담배의 경우에는 암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금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반드시 끊어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예방법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추가해 주실 부분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서 끝으로 당부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협심증의 경우 요즘에는 약물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실내로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적정 시간 이상의 유산소나 또 근육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고 식생활 습관에 어느 정도 개선을 가져다 주신다면 특별히 저희가 정복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협심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전문의십니다. 심장혈관센터의 박일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심장이 멈췄다는 건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만큼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건강 이상을 빨리 알아차려 대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고요. 가슴 답답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